안녕하십니까, 최종인 원장입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했던 유도 전동기는 삼상 유도 전동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상 유도 전동기, 그 다음에 유도 전압 조정기 및 기타 유도 기기 등에 대해서 공부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상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장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단상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많이 사용 빈도가 낮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우리가 선풍기 같은 경우 그냥 1단, 2단, 3단 정지 이런 정도만 했죠. 그 다음에 세탁기 같은 경우도 그냥 세탁, 그 다음에 탈수 이런 정도만 했는데 요즘 어때요? 선풍기도 자연풍 해가지고 샜다, 약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동작하고, 세탁기도 굉장히 우리가 인공지능 세탁기 해서 모터의 종류가 예전보다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단상 유도 전동기로 세탁기나 선풍기 등을 사용했는데 요즘은 그 기능이, 단상 유도 전동기는 너무 기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사용 빈도가 낮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서도 출제 빈도가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부를 삼상 유도 전동기처럼 그렇게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특징 위주로, 그 다음 시험에 나올 만한 그 부분 위주로 해서 이론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상 유도 전동기를 한번 시작하는데, 첫 번째 단상 유도 전동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제가 처음에 삼상 유도 전동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삼상 유도 전동기의 회전 원리 중에서 아라고 원판 했습니다. 아라고 원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다? 회전 자개 있죠. 막대 자석이 회전하는 그 회전 자개를 발생시키는 것. 근데 삼상은 삼상 전원을 공급만 하면 회전하는 자개가 발생이 됐었죠. 삼상은요. 근데 단상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는 단상입니다. 우리 집에 코드 있죠. 220V 코드. 그 꼽은 것이 단상이에요. 단상은 구조상 회전 자개가 발생하지 않고 교번 자개, 교류가 번갈아 NS 이러한 교번 자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삼상 유도 전동기는 삼상 전원 공급하면 회전 자개 발생해서 회전을 해요. 근데 단상 유도 전동기는 회전 자개가 아니고 교번 자개다 보니까 기동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동을 하는 방법으로서 기동기가 따로 필요해요. 다시 삼상 유도 전동기는 그 삼상 전원을 꼽으면, 연결하면은 회전 자개가 발생해서 알아서 회전하는데, 기동을 하는데, 단상 유도 전동기는 교번 자개로 인해서 기동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동기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삼상 유도 전동기의 종류는 회전자의 모양에 따라서 농형과 권선형으로 나눠졌었죠. 단상 유도 전동기는 종류가 방금 말씀드린 기동기 있죠. 기동을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기동기가 필요하다. 그 기동 방법에 따라서 반발형, 콘덴서형, 분사형, 세딩형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다. 이런 부분이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징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기동식, 기동 토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동장치가 필요하다.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는 기동장치 이런 말 없었습니다. 기동장치가 필요하고요. 비례초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비례초이는 삼상 유도 전동기 중에서도 권선형에만 적용이 됐습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는 비례초이가 불가능하고, 전부와 전류에 대한 무부하 전류 비율이 대단히 크다. 전부하 전류, 우리가 이 부분은 변압기 부분을 좀 상기시켜 주셔야 되는데, 전부하 전류에 대한 무부하 전류, 여자 전류죠. 그 부분의 비율이 굉장히 크다는 것은 여자 전류가 크다, 무부하 전류가 크다. 여자 전류는 역률이 나쁩니다. 역률이 굉장히 나빠요. 그 다음에 역률과 효율 등이 동일 전격의 삼상 유도 전동기에 비해 대단히 나쁩니다. 여자 전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나쁘고, 중량이 무겁고 가격이 비싸다.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상 유도 전동기가 삼상 유도 전동기보다 무겁고 비싸다 이게 아니고 똑같은 용량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삼상 유도 전동기 10kW, 단상 유도 전동기 10kW 똑같은 용량일 때 비교하면은 단상이 더 무겁다. 그러니까 더 큰 용량을 위해서는 더 무거운 걸 사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용량일 때 더 무겁고 그 다음에 가격이 더 비싸다는 겁니다. 용량을 똑같이 했을 때. 그 다음에 전원으로부터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장점이죠. 우리가 선풍기 코드 꼽으면 가정에 들어오는 전원이 전부 단상이죠. 그래서 단상 전원으로 사용을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전원으로부터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가정용, 소공업용, 농사용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단상 유도 전동기 종류는 반발 기동형, 그 다음에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세이딩 코일형이 있는데 지금부터 그 각각의 단상 유도 전동기 등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 전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게 뭐냐면은 기동 토크의 크기입니다. 우리 좋은 전동기라 하면 기동 토크가 큰 것, 그래야 힘이 세서 우리가 잘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동 토크의 크기가 좋은 것, 큰 것부터 나열했을 때 반콘 분쇄 요거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도기에서 삼상 유도기에서 뭐 추료 동동, 직류기에서 직가분차 이런 것들처럼 반콘 분쇄도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반발 기동형, 그 다음에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그 다음에 세이든 코일형 이러한 순서가 되는데 그 사이에 들어가려면 반발 기동형과 콘덴서 기동형 사이에 반발 유도형이 들어가고요. 콘덴서 기동형과 분산 기동형 사이에 영구 콘덴서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이든 코일형 자리에는 우리가 모노사이클릭형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콘덴서 기동형을 보는데 예전에는 제가 뭐 한 5년 전, 6년 전 강의를 할 때는 이런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원리에 대해서 시험에 나온 적이 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단상 유도 전동기 사용 빈도가 점점 낮아지다 보니까 나오는 부분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언급 드리는 부분 위주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콘덴서 기동형 보시면 지금 왼쪽은 콘덴서 기동형이고 오른쪽은 영구 콘덴서 기동형입니다. 차이가 뭐냐? 콘덴서 기동형은 스위치 S가 있죠. 개폐기입니다. 개폐기가 일정한 속도에 도달했을 때는 이 원심력 개폐기가 분리가 돼요. 분리가 돼서 콘덴서가 분리가 되고 영구 콘덴서형보다 스위치가 없죠. 정상 속도에 도달했을 때도 콘덴서가 분리되지 않고 계속 붙어있는 것을 영구 콘덴서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동 토크의 크기, 힘의 세기는 콘덴서 기동형이 더 세고요. 영구 콘덴서형이 더 약합니다. 이론 볼게요. 교재에 따르면 콘덴서 사용 방법에 따라 콘덴서 기동형과 영구 콘덴서 기동형 전동기로 분류되는데 콘덴서 기동형은 개폐기가 있어서 분리되고 영구 콘덴서형은 개폐기가 없어서 분리되지 않는다. 이런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권선 A, 보조권선 A, 우리가 보조가 보통 A로 합니다. 어시스트에서 어시스턴트 해서 A에 직렬 콘덴서 접속해서 분산. 그래서 콘덴서 기동형은 분산 기동형의 일종입니다. 분산이 무슨 말이요? 상을 분리한다. 두 개의 상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개의 상이 있는데 분산 기동형은 두 개의 상을 만드는 것이고 콘덴서 기동형은 콘덴서를 사용해서 상을 두 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콘덴서 기동형은 분산 기동형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조권선 A에 직렬로 콘덴서를 접속해서 분산하며 기동이 완료되면 원심력 스위치에 의해서 보조권선 A가 차단됩니다. 그 다음에 진상용 콘덴서 90
또 앞선 전류에 의한 회전자계를 발생시켜서 기동하는 방식이다. 단상은 회전자계를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덴서를 사용해서 회전자계와 비슷한 원리를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콘덴서가 우리 전력공학을 공부하면은 전력용 콘덴서는 역류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상부하에서 콘덴서를 연결하면 진상부하가 됩니다. 따라서 역류를 개선할 수가 있어요. 콘덴서는요. 역률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선풍기, 전기, 냉장고, 세탁기 등의 예전 이런 기기 등에 사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분산기동형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M이 뭐냐면 메인 주권선이고요. A가 어시스턴스에서 보조권선입니다. 보조권선에서 이렇게 두 개의 상을 만든 거예요. 두 개의 상을 만들어서 하는데 콘덴서가 없이 이것은 그냥 FM 정석적인 분산기동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용을 보시면 주권선 M과 보조권선 혹은 기동권선입니다. A로 구성되며 A와 보조권선과 주권선은 병렬로 전원에 접속하고 A는 M보다 가는 코일을 사용해서 권선장이 더 큽니다. 그 다음에 위상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전류에 의해서 회전자계를 발생시켜서 기동한다. 콘덴서 기동형은 우리가 어떻게 콘덴서를 만들어서 회전자계를 만드는데 여기에서는 분상을 시켜서 회전자계와 똑같은 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동기속도의 60에서 80%가 되면 원심력 스위치에 의해서 기동권선 A 있죠. A를 분리시키고요. 역회전은 우리가 전동기니까 당연히 역회전할 필요도 있습니다. 역회전은 어떻게 하냐? 주권선 A나 기동권선 B 중에서 한쪽 권선의 접속을 반대로 하면 됩니다. 반대로 하는 것이 역회전이고, 얘는 기동 토크가 적고요. 기동 토크가 적다는 것은 콘덴서 기동형 혹은 반발 기동형에 비해서 기동 토크가 적고 기동 전류가 커서 잘 사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발 기동형은 반발력 우리가 반발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반발 기동형 전동기의 회전자는 직류 전동기의 전기자와 거의 같은 모양입니다. 직류기도 우리가 회전 전기장이죠. 직류기가 거의 같은 모양이고, 기동 시에는 브러쉬를 통해서 외부에서 단락된 반발 전동기, 리액션 전동기 특유의 큰 기동 토크에 의해서 기동하고요. 여기 똑같아. 동기속도 70에서 80%가 되면 원심력에 의해서 단락편을 이동해서 농형 단상 유도 전동기로 운전을 합니다. 여기서 원리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교재에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리는 것이고, 시험에서는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강조 드리는 부분 위주로 해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동 토크가 가장 큰 단상 유도 전동기입니다. 반콘 분쇄라 그랬죠. 반발, 콘덴서, 분상, 세이딩 이러한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역회전 뭐냐? 우리가 분산 기동형은 주권선과 보조권선 둘 중에서 하나의 극성을 반대로 하는 겁니다. 반발 기동형은 뭐냐? 고정자 권선축에 대한 브러쉬 위치 이동, 브러쉬의 위치를 이동함으로써 역회전이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얘도 펌프형 공기 압축기용으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콘덴서 기동형을 사용함으로써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유도 전동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역률이 낮다는 겁니다. 유도는 전자 유도 현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L 성분이 커서 전체적으로 역률이 낮습니다. 그럼 역률이 낮다는 것은 전체적인 효율 등이 크고 효율 등이 낮고 그 다음에 손실이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역률이 나쁜 분상이나 반발 이런 것들 잘 사용되지 않고, 앞에서 했던 콘덴서 기동형은 그나마 역률을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이딩 코일형은 가장 힘도 약하고요.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역회전이 안 돼요. 역회전. 옛날에 전축 같은 거 있죠. 앞으로만 돌아가는 이런 거. 전축. 당연히 우리 전축 같은 거는
한 방향으로 회전해도 되죠. 역회전도 안 됩니다. 힘도 가장 약해요. 이런 것이 대표적인 것이 세이든 코일형이고요. 구조가 간단하다. 기동 토크가 매우 작고 역류가 효율 나쁘고 역회전을 할 수 없는데, 요즘 전동기가 역회전할 수 없다면은 뭐 거의 의미가 별로 없죠. 그래서 뭐 전축 이런 곳에 세이든 코일형이 사용됩니다. 그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면 주요 단상 유도 전동기 비교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반콘 분쇄에서 기동 토크입니다. 전격 토크 대비해서 반발 기동형은 전격 값에 비해서 300%, 3배까지 토크가 발생합니다. 콘덴서는 200%, 그 다음에 분산 기동형은 125%, 세이든 코일형은 40에서 80% 기동 토크가 이 정도 된다는 것이고요. 출력도 별로 크지 않죠. 저희 사무실에 선풍기 있는데 얘가 약합니다. 50W짜리 선풍기. 이 선풍기 전격이 50W예요. 그럼 그 선풍기 전격이 50W라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전동기 등은 뭐 선풍기 혹은 그 이상 되는 크기만 되지 더 높은 출력을 원하는 곳에는 적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동 토크 있죠? 기동 토크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반발 유도 전동기입니다. 반발력을 이용한 거, 리액션을 이용한 겁니다. 반발 전동기와 마찬가지로 반발 유도 전동기가 있는데 비슷하죠. 반발 전동기나 혹은 반발 기동형이나 반발 유도형이나 비슷한데 그래서 반발 기동형과 반발 유도형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요.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 원리가 같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전기자 권선과 농형 권선이 있으며 전기자 권선은 정류자에 접속돼서 반발 기동 시 주로 동작하며 농형 권선은 운전 시 사용합니다. 즉 전기자 권선과 농형 권선이 있는데 전기자 권선은 기동 시, 그 다음에 농형 권선은 운전 시 사용됩니다. 반발 기동형보다 효율과 기동 토크가 나빠요. 기동 토크가 나빠진다는 것은 힘이 약하다는 거죠. 근데 역률과 속도의 변화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동 토크의 순서를 따졌을 때 반발 기동형, 반발 유도형, 그 다음에 콘덴서형, 영구 콘덴서형 이런 순서로 갑니다. 그 다음에 모노사이클릭형인데 모노사이클릭형은 보통 시험에서 다르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모노사이클형의 내부 결선도 있죠. 결선도 두고 이 전동기 이름이 무엇인가 해서 종종 나옵니다. 얘가 보시면 단상이에요, 단상. 근데 내부를 보면은 Y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Y형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L과 R을 연결하고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단상 전원을 가합니다. 단상 전원. 그래서 단상 전원을 가하는데 X와 R에 의해서 똑같이 뭐 위상의 차를 발생시켜서 기동시키는 전동기가 모노사이클릭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이번 장 문제풀이에도 있지만은 이 모양은 어떤 전동기인가? 모노사이클릭형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 회전자는 농형입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은 농형이고요. 1차 권선은 3상의 권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UV 단자에, 여기 UV예요. UV 단자에 단상 전압을 공급하고 W 단자에 리액턴스 X와 저항 R을 접속해서 각각 UV 단자에 접속합니다. 기동 토크가 작고 효율이 나빠서 50W 이하의 선풍기에 주로 사용됩니다. 뭐 그렇게 깊이 있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모노사이클릭형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유도전압 조정기가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전압 조정기라고 해서 전압 조정기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볼테이지 레귤레이터, 볼테이지 레귤레이터에서 VR입니다. VR. 그런데 전압 조정 원리에 의해서 보세요.
AV야. 오토 볼테이지 레귤레이터. 자동 전압 조정기. 그 다음에 IV야. 뭐요? IV야? 인덕션 볼테이지 레귤레이터. 뭐다? 유도 전압 조정기. 유도 전압 조정기. SV야. SV야 뭐다? 슬라이닥스형 전압 조정기. 슬라이닥스형 볼테이지 레귤레이터에서 슬라이닥스, 예, 좀 안 좋은 건데, 슬라이닥스 어떻게 보시냐면 좀 안 좋은 얘기인데, 고문하는 거 있죠. 영화 보면 고문하는 거. 그럼 의자 앉혀놓고 어떻게 고문할 때 야 돌리는 거 있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것이 슬라이드악스형 볼테이지 레귤레이터고, 지금 여기서 유도 전압 조정기는 IVR이죠. IVR. 인덕션 볼테이지 레귤레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볼테이지 레귤레이터는 당연히 단상과 삼상이 있습니다. 단상과 삼상이 있는데, 원리가 우리가 보세요. 변압기에서 단관 변압기 아시죠? 단관 변압기는 1차 측에 넣어주는 전압에 따라서 2차 측의 전압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1차 측에 단관 변압기 같은 경우는 1차 측의 전압을 많이 주면 2차 측의 전압이 많이 나오고, 1차 측의 전압이 적게 주면 2차 측의 전압이 작게 나옵니다. 그런데 얘는 인덕션 볼테이지 레귤레이터 유도 전압 조정기는 1차 측의 전압은 일정한데, 이렇게 회전 각도 있죠. 회전 각도를 돌리면은 각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단권 변압기는 1차에 넣어준 전압과 권수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유도 전압 조정기는 유도 원리는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돌려주는 각도에 의해서 그 값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단상과 삼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를 한번 먼저 볼게요. 얘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보시면 단권 변압기하고 유사하죠. 단권 변압기하고 유사한데, 얘가 이렇게 각도를 세타만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경우는 얘가 각도가 0도죠. 0도. 0도일 때는 여기에서 발생된 자석이 그대로 이렇게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클 겁니다. 그런데 각도가 이만큼 기울어지게 되면은, 각도가 이만큼 기울어지면 어떻게 해? 여기에서 발생된 자석이 기울어져요. 이렇게도 가겠고 또 이렇게도 가겠죠. 이렇게도 갈 겁니다. 그래서 각도가 기울어지면 여기에 나오는 전압이 더, 여기에 발생되는 유도작용에 의해서 쇄기하는 자속이 작아지기 때문에 더 적어질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은 우리가 입력측 전압 E1이라 하고요. 요 놈을 우리가 출력측 전압 E라고 하면 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놈 우리가 E2라고, E2. 요 부분은 우리가 E2라면은 보세요. E는 나오는 전압은 E1 플러스 여기 넣어준 전압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 전압 플러스 알파만큼 더 커질 거예요. 그런데 얘는 넣어준 전압 플러스 E2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E2에 뭐 보세요. 각도가 0이면 어떻게 돼요? 각도가 0이면 E1 플러스 E2만큼, 각도가 0도면 E2만큼 가장 큰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0도면은 세교하는 게 없겠죠. 90도 이만큼 기울어지면은 세교하는 게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E2 값이 0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80도가 돼요. 얘를 기울여서 180도가 되면은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여기에서 나오는 전압이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보세요. 0도일 때 1, 90도일 때 0, 180도일 때 마이너스 1을 가지려면 여기에는 코사인 세타가 돼야 됩니다. 코사인 세타. E1 플러스 E2의 코사인 세타. 근데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0도는 1이고 코사인 180도는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2원 플러스 1 플러스 2와 2 마이너스 2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유도 전압 조정기의 출력은 그래서 2원 플러스 2에서 2원 마이너스 2까지 전압의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그릴게요. 명칭을 한번 보는데 보세요. 요것을 우리가 다시 2원이라고 2라고 합니다. 요렇게 했을 때 보세요. 여기 얘가 이렇게도 되는데 세타만큼 조정이 가능한데 얘를 움직이는 권선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불로권선이라고 그럽니다. 불로권선. 그 다음에 얘가 움직이지 않죠. 고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직렬권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렬권선. 그 다음에 요것을 단락권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락권선. 그래서 이 단락권선은 전압 강화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요까지 하고요. 교재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압 조정 범위 요거 잘 나옵니다. E는 2원 플러스 2에서 2원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2원 플러스 2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2원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2원 플러스 2에서 2원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상 유도 전동기는 유도 전동기예요. 얘는 어차피 원래는 유도기입니다. 유도 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단상이니까 회전자기가 아니고 교번자기입니다. 교번자기. 그 다음에 얘는 보시면 여기에 입력하는 전압과 여기에 출력하는 전압이 뭐예요? 다 L에 걸리는 전압이죠. 그래서 입력과 출력의 위상이 같습니다. 입력과 출력의 위상이 동이상이고 요 단락권선이 있습니다. 단상에는 단락권선이 있는데 불로권선과 직각으로 설치해서 요 불로권선과 직각으로 설치해서 직렬권선의 누설 리액턴스를 감소시켜서 전압 강화를 감소시키는 목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출력이란 것은 요거예요. 우리가 단권 변압기에서 단권 변압기 있죠. 그 단권 변압기에서 자기 용량, 부하 용량 말고 자기 용량 요 놈을 얘기하는 겁니다. P2는 어떻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E2였죠. E2고 그 다음에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I2로 하면 E2, I2. 그래서 유도 전압 조정기에서 출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출력은 단권 변압기에서 자기 용량 생각하시면 됩니다. E2, I2의 코사인 세타. E2, I2의 E2, I2입니다. 만약에 유효전력이라면은 역류를 곱해서 킬로와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의 지금 유도전압 조정기의 용량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E2, I2의 그냥 E2, I2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가 있는데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는 단상과 비슷합니다. 같은 것, 다른 것. 그런데 일단 전압은 다르겠죠. 삼상에서 전압은 루트 3배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E1 플러스 마이너스 E2 혹은 루트 3배 E1 플러스 E2의 코사인 세타. 단상과 비교했을 때 요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루트 300 곱해주는 거. 그 다음에 단상에서는 교번자계, 삼상에서는 회전자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삼상에서는 입력전압과 출력전압 간의 위상차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Y결선이라면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위상차 30도 존재하죠. 이것이 유도전압 조정기라고 해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선간전압과 상전압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위상차가 존재하게 됩니다. 단상에서는 위상차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삼상에서는 위상차가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압 강화를 감소시키기 위한 삼상에서는 이 단락권선이 없습니다. 단락권선이 필요 없고, 출력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E2I2였는데 여기에 루트 3배만 곱해주시면 됩니다. 출력은 삼상에서는 루트 3배만 곱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는, 물론 유도전압 조정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출력 전압 있죠. 출력 전압, 뭐 E2, 여기 V라고 할 때고 E2가 중요한데,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와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의 공통점과 차이점. 근데 공통점은 뭐 똑같은 유도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라는데, 차이점은 뭐다? 말씀드렸습니다. 단상에서는 입력과 출력에 위상차가 없고, 삼상에서는 입력과 출력에 위상차가 있다. 그 다음에 단상에서는 전압 강화를 감소시키기 위한 단락권선이 필요한데, 삼상에서는 전압 강화를 감소시키기 위한 단락권선이 필요 없다. 예,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 공통점, 교재를 보시면 공통점 1차 권선과 2차 권선, 블록 권선과 직렬 권선이 분리되어 있고, 회전자의 위상각으로 전압 조정이 가능합니다. 둘 다 세타를 갖고 위상 조정이 가능하다. 틀린 것은 말씀드렸죠? 위상차가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단락 권선이 필요 있다 없다. 이 부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수유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유도기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뭐야? 슬롯이죠, 슬롯입니다. 슬롯 안에 권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기동 특성은 조금 좋게 하기 위해서 보세요. 요런 슬롯을 제가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슬롯입니다. 근데 좀 기동 특성, 좋은 전동기는 기동치 특성이 좋아야 돼요. 기동 전류가 작고 기동 토크가 큰 그런 전동기가 좋은 전동기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슬롯을 두 가지 방법으로 보세요. 이렇게 권선 이렇게 했는데, 뭐 이중구로 이렇게 했던 것을 이렇게 슬롯을 두 개로 만든 겁니다. 슬롯을 두 개. 혹은 얘를 이렇게 얘에 비해서 굉장히 슬롯의 깊이를 깊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중농형이라고 합니다. 이중농형.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깊다 해서 디프 슬롯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반 유도 전동기에 비해서 성능,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건 뭐다? 기동 특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슬롯을 이중으로 하거나 혹은 깊이 만든 것을 우리가 특수 유도 전동기의 종류가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러면 얘는 가장 안 좋다 생각했고, 얘가 좋을까요? 얘가 좋을까? 두 개로 만든 게 좋을까? 깊게 만든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기동 특성으로만 봤을 때는 그놈인데 얘가 좀 더 좋습니다. 즉 중요한 기동 토크가 얘가 좀 더 큽니다. 그 다음에 기동 전류도 얘가 조금 작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기동 특성이 뭐가 가장 좋으냐라고 하면 요 놈 있죠. 이중농형, 좀 더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 유도기 한번 볼게요. 이중농형 유도 전동기에서 회전자 슬롯이죠. 슬롯을 2층으로 만들고, 상층 홈에 저항이 큰 도체, 하층에는 저항이 작은 도체를 넣는다면 이 양단을 단락시킨 구조가 됩니다. 기동 전류를 제한함과 동시에 기동 전류 제한해야죠. 기동 전류 제한함과 동시에 큰 기동 토크를 발생하니까 기동 특성이 좋아집니다. 운전 효율도 좋은데 보세요. 이중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역률 면에서는 안 좋아집니다. 역률이 나쁘고 리액턴스 성분이 증가하니까.
최대 토크가 작습니다. 기동 토크 말고 최대 토크. 기동 토크가 아닌 최대 토크가 작습니다. 네. 그 다음에 디프 슬롯 유도 전동기는, 농용 유도 전동기는 디프, 깊다는 거죠. 했을 때 일반 농용에 비해서 홈의 깊이가 폭에 비해서 매우 큰 농용 유도 전동기를 얘기하면서 기동 전류를 제한함과 동시에 큰 기동 토크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동 전류를 제한함과 동시에 큰 기동 토크 발생하는 것은 이중 농용 유도 전동기와 동일하죠. 그 다음에 기동 정지를 자주 반복하는 조건의 운전에는 이중 농용보다 더 유리하다. 섰다 갔다 섰다 돌렸다 섰다 돌렸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운전할 때는 이중 농용보다 더 좋습니다. 그럼 이중 농용에 비해서 단일 도체를 사용하므로 냉각 효과는 더 좋습니다. 얘가 냉각 효과는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이중 농용에 비해서 기동 특성이 떨어져요. 기동 특성은 이중 농용이 더 좋은데 운전 특성은 디프 슬롯이 더 좋다. 그 다음에 이중 농용과 마찬가지로 역률이 나쁘고 최대 토크가 작습니다. 네, 이렇게 특수 농용 유도 전동기에서 이중 농용과 디프 슬롯 농용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도 발전기입니다. 유도 발전기. 예. 결과적으로 유도 발전기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한번 볼게요. 회전자의 회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동기속도 이상으로 회전시키면 슬립은 음의 값이 돼서 회전자 권선은 전동기 경우와 반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유기기장림이 전류 방향은 전동기 경우와 반대로 돼서 발전기로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했고, 장점은 우리가 유도기가 다른 기기들에 비해서 간단합니다. 구조가 간단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입니다. 구조가 간단하니까 전체적인 만들기도 쉽고, 네, 해서 경제적이고요. 기기 값 자체가 싸다는 거죠. 기동과 취급이 간단하고 고장도 적습니다. 유도 발전기. 좋은데? 동기기처럼 동기화할 필요가 없고 난조등의 이상 현상도 생기지 않습니다. 단락전류가 동기기에 비해서 적으며 지속시간도 짧습니다. 다 좋은데 안 좋은 게 뭐냐? 이거죠. 이거는 게임 오버죠. 효율과 역률이 나쁘다. 우리가 어떤 기기든 간에 효율이 높아야 돼요. 근데 얘는 L 성분이 크고 유도 전동기, 유도 발전기인데 유도 현상 이용하다 보니까 L 성분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안 좋은 것이 효율이 나쁘고요. 역률이 나쁩니다. 이렇게 하면 기기로서는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유도 발전기는 사용 가능한데, 예, 경제적으로 기기 자체의 값은 싸지만은 운전할 때 효율은 낮기 때문에 경제적이 못한 거죠. 그다음 병렬 운전되는 동기기에서 여자 전류를 따로 취해줘야 되고요. 공구의 치수가 작기 때문에 운전 시 주의가 또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과 역률이 낮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도 주파수 변환기입니다. 말 그대로 유도자 빼면은 주파수 변환기예요. 주파수 변환기.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를 F1의 주파수에서 F2로 주파수로 변하는데 F2는 SF1 유명하죠? F2는 SF1이니까 원리는 이겁니다. 그냥 F2를 슬립을 변화시키면은 F1의 주파수에서 슬립 값에 따라서 F2로 변하는 겁니다. 그것이 유도 주파수 변환기고요. 공식은 어렵지 않죠. F2는 SF1인데 S는 NS분의 NS-N의 F1이 됩니다. 유도 주파수 변환기가 어떤 거다라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셀신 장치인데, 셀신 장치는 어떤 거냐면 볼게요. 기계적인 각도의 변화를 전기적인 방법으로 먼 거리에 있는 장소에 전달할 때 사용되는 장치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전기적인 라인이고요. 여기에 셀신 장치가 있습니다. 여기 있을게요. 얘가 떨어져 있어요.
떨어진 게 아니고 굉장히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의 기계적인 변화,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신호를 스위치를 제쳤습니다. 그러면 그 제치 신호만큼 전기선을 타요. 타고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갑니다. 가서 여기에서 이 부분에 전기 신호만큼 스위치가 제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신호가 전기적인 신호로 바뀌고 전기적인 신호가 다시 기계적인 신호로 바뀌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셀신 장치라고 해요. 다시 교재 보시면 기계적인 각도의 변화를 전기적인 방법으로 먼 거리에 있는 장소로 전달할 때 사용되는 장치로서 원격 신호나 원격 제어, 수위계, 발전용 수차 입구 궤도, 유량 조절하는 거 있죠. 유량 조절하는 거 수력발전소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유량을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수력발전소에 가서 직접 유량을 조절하는 게 아니죠. 여기 서버 모터 등으로 조절하는데 제가 멀리서 기계적인 신호를 주면 그것이 전기적인 신호로 변해서 우리가 여기 수차에서 다시 기계적인 신호로 변경되어서 실제 모터가 작동하면서 유량이 조절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셀신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리니어 모터는 우리가 동기기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리니어 모터는 뭐냐, 회전자 접속 방향에 따라서 발생하는 전자력을 직선적인, 우리가 일반적인 전동기는 회전이죠. 그런데 직선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리니어 모터입니다. 리니어 모터. 그래서 장점으로 모터 자체 구조가 간단하고 실내성이 높고 보수가 용이하고 기어, 벨트 등 동력 변환 기구가 필요 없고 직접 직선 운동이 얻어집니다. 예. 그다음에 마찰을 거치지 않고 추진력이 얻어지고 원심력에 의한 가속 제한이 없고 고속식 얻을 수가 있는데 다 좋은데 단점이 뭐냐, 회전량에 비해서 또 역률과 효율이 낮다. 역률과 효율이 낮고 저속도를 얻기 힘든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나오는 부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조 드린 부분 위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보면 어떤 부분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이 스스로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대략적으로 정리하신 다음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하는 게 맞다. 그 말씀 드립니다. 저는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에 강해요. 전기 자격증 나산 에듀